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최근에 좀 문제가 이제 좀 되었다가 아직도 지금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전세 사기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깡통 전세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차 보호법 등에 의해서 특히 임차권도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되겠죠. 그런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게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깡통 전세면 바로 전세 사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022년, 2023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이제 세입꾼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던 후에 이제 근저당 등 이제 선순위 채권 등기를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의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종부세를 미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확보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선순위의 이제 채권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사기로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지금 구속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약간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차권의 이제 대항력, 그러니까 이른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제 그 날짜,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등기에 되어 있는 저당권 등의 어떤 우선순위를 따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법률적 용어로는 임차권의 대항력, 그래서 이제 채권의 물권화의 대표적인 현상을 보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원래 이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임대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본래 제3자에게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뀐다는 식으로 이런 데서 제3자에게는 대항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 책임 기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매수인이 책임질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문제가 된 이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그 매매 계약에 이 보증금에 대한 처리 방향이 나와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바뀐 주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된 임차권의 대상이 된 물건을 매수한 제3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당연히 임차권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법률이 이제 우리가 서구, 일본을 거쳐서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의 제도, 그러니까 고액의 임대차 보증금, 이른바 반전세라는 이름이지만 이런 것이 고액의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도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경매 등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고액의 임대차 보증금 자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소유 관계가 변동되어도 이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기껏해야 3개월치라던가 6개월치를 미리 선납하는 그런 구조 대신 아니면 아예 다달이 계속 그냥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고액을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나 서구의 법에서는 이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해줘야 될 법적 장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유의 전세제도와 결합을 해서 이제 임대인에게 상당한 고액을 이제 임차인이 맡겨놓고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 아시는 것처럼 집주인이 바뀌어서 경매를 이제 문제가 된 집에 경매가 진행이 돼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이 제도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골자는 원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떤 우선순위권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등기에 기재된 순서대로 보호를 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등기를 설정을 요구하는 사람과 설정해줘야 되는 사람이 서로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넘겨야 빠르게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주기 싫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걸 매번 해달라고 하기가
껄끄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뭐 2년으로 했다 하다가 임차 입장에서도 뭐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리 끝에 이런 등기에 따라서, 등기의 순위에 따라서 채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이 법 원칙의 예외로 이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받은 확정일자, 그 두 가지가 모두 요건이 구비된 날, 즉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주민등록 이전하고 5월 1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고 받은 것이 이제 5월 10일이고 주민등록 이전 날이 5월 11일이라면 또 주민등록이 이전된 날, 두 가지 요건 중에 마지막에 이루어진 두 번째 경우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5월 11일 날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마무리했다 한다면 5월 12일이 기준이 되어서 5월 12일보다 앞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선순위 채권이고, 그 뒤에 설정되는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 채권이어서 그 후순위보다는 이제 이 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이제 그런 원칙을, 이제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계속 이제 예외다 하고 이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래 뭐 등기를 하게 마치게 되면 뭐 등기상으로 표시된 날이 그냥 기준이 됩니다. 등기가 딱 맞춰진 날, 설정된 날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이 기준일을 설정하는 이 제도는 예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 두 가지 다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일에는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된 그 다음 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 전세 사기에서는 이 허점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날은 기준이 안 되고 그 다음날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사기꾼들이 지급받고 이제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받게 되면 그날 등기를 처리하도록 이제 만들어서, 내지는 세금을 안 내서 이제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임차권의 어떤 내용들은 이제 주민등록을 조회를 하도록 해서, 주민등록을 보면은 뭐 소유자의 가족들이 쭉 나오는데 엉뚱한 제3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매수를 했던 그 제3자는 여기에 소유자나 소유자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확정일자를 다시 봐서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얼마이니까 이 얼마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당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준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만들어진 그 보호되는 제도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거래자들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예전에는 거의 모든 국세가 이제 그 사적인 채무에 채권에 우선해서 이제 효력을 가졌는데, 그것들은 이제 헌법재판소 등에서 일부 다 위헌이 나고 정리가 되고, 이제 남은 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대표적으로 취등록세,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세금들은 뒤에 누가 있든지 간에, 어떤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지 임차인들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그 당해세라고 그러는데, 그 세금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동산들을 세입꾼들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 많은 또 종부세가 나오고, 그 종부세를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해당 집에 있는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므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뭐 원래는 세무서에서는 임의로 이렇게 경매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다 안분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뭐 정부에서 좀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확정일자 내지는 주민등록 전입일자 다음 날부터 이제 우선 순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제 그날 이제 기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날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선순위 채권들을 등기함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사기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이제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사기를 했을 때도 전세 사기가 이제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주로 이제 발생을 했냐면, 다세주택 원룸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의 노인들이 이제 많은 숫자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뭐 중개사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이제 고령의 이제 임대인들에게 자신이 이제 모든 건물 관리를 그냥 자기들 맡겨주면 이제 꼬박꼬박 이제 월세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을 속여가지고 이제 소유자를 대리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도 없지 않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이제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인 임대인한테는 이제 자신이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보증금 얼마에 이제 월세가 얼마가 들어온다고 해서 집주인에게는 이제 매달 월세 명목으로 이렇게 차임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또 임차인한테는 이게 월세 계약이 아니라 전세 계약이라고 속여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목돈으로 받은 이제 어떤 전세금을 이제 임대인한테 매달 이제 월세를 받는 것처럼 속여서 이제 그 월세 명목으로 지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돈을 뭐 유용을 했던지 뭐 투자를 했던지 잘못돼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양쪽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는 거죠. 임대인은 월세 계약으로 생각했고 계약서를 받았고 임차인은 전세 계약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사기꾼들이 서로의 어떤 그 의사가 직접 통용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이제 사기를 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 워낙 이제 사정들이 딱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어떤 이제 자재판부에서는 그냥 그 임차인들이 피해 본 부분의 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임대인 당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좀 부담하는 쪽으로 뭐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마무리하려는 법원의 이제 그런 모습도 본 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이제 쭉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경우를 따서 원래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채권 계약,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그나마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제가 오히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담을 제가 했었는데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전세권자라고 하셨습니다. 보증금은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이고 다행히 선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뭐 근저당이라든가 저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의 상황에서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으로 해서 이제 당초 그 2억 4천 이상이 될 줄 알았던 시세가 알고 보니 2억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로서는 2억 4천 자신들께서 지급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제 들어올 세입자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뭐 2억 1천만 원이라도 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3천만 원이고 만약 이러저러한 상황이 안 돼서 경매를 하게 되면 현재 시세 기준을 따지면 보통은 이제 80% 많아야 90%에서 이제 이 경매가 이루어지기 시세의 80% 내지 90% 정도의 수준으로 경매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3천만 원에서 최악의 경우 8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제 어떤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임대차 계약상 이제 임대인과 소유 명의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임대인을 만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알고 보니까 동네에서 문제가 많다고 알려진 중개사가 이제 임대인으로 봤던 위임장이 있다면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기대된 내용에 또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임대인이 아니라 또 임대인의 아들이었고 또 위임장은 뭐 등기를 이제 임대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날 이전에 또 위임장이 작성이 됐고 또 실제 이제 이 임대인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 실제 매매 대금도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아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 손해를 보전할 것이냐. 라고 이제 상담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임대인과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 다행이지만 그 임대차 보증금도 임대인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하셨고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임대인의 아들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적 그러니까 설사 어떤 여러 가지 위임 관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사소한 문제이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보호받으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천 내지 최악의 8천의 손해를 보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나마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회수될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뭐 그런 쪽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설사 뭐 중개사가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제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리권이 있음, 중개사로 하여금 대리권이 있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면 또 민법상 표현대리라고 해서 그냥 계약이 유효한 쪽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임대인의 아들이나 중개사가 이제 뭐 또 말씀하시는 게 그 보증금은 2억 4천 정도를 내가 이제 지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그 집을 매입한 매입가도 2억 4천에 불과하더라.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집의 시세에 대해서 계약 체결 당시에 굉장히 부풀려서 뭐 3억이 훨씬 넘는다는 둥, 4억이 훨씬 넘는다는 둥,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인의 아들 중개사가 이제 좀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실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상담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 사기 이제 상담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뭐 투자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데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면서 사기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뭐 해줄게.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고 했을 때 굉장히 물론 열받으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그걸로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이 넘어갈 때, 이른바 투자든 뭐 대여든 그 돈이 넘어갈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돈을 받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 당시에 이제 설명의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떤 시행사가 어디고 건축주가 누구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이제 받아서 어디에 지출한지, 이게 과연 시행사나 건축주에게 이 돈이 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설사 갔다 하더라도 받은 돈의 일부만 이제 건축주에게 지급됐을 경우에는 원래 뭐 이러고 저러고 모양은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개발 사업이다, 부동산 건축 사업이다 한다면 그것으로 이제 그 사기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시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뭐 예를 들어 전세금만 하더라도 아무리 싼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라는 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가족들이 사시는 경우에 아무리 집값이 싼 곳이라 하더라도 다 억이 넘는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중개사가 물론 이제 뭐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요즘에 전국에 널린 게 변호사고 법률 상담인데,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셔도 이렇게 나중에 걱정하실 일은 별로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으니까 뭐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조금 알아보고 그냥 계약서를 쓰시고 거액을 이제 넘겨주신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상대방은 자력은 없어 보이고,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무료로도 상담을 해주겠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일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한다기보단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시는 단계에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훨씬 싸게 편하게 이런 계약 법률적인 이슈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꼭 좀 여러 가지로 좀 찜찜하다, 너무 많은 돈을 내가 지금 이제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은 좀 그래도 계약 관계에 대해서 변호사 내지는 법을 아시는 분도 좋으니까요, 좀 자문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 문제는 집값의 폭등의 일종의 하나의 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 제도의 미래나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법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포인트만 조심하시면 과연 이제 이 임대인이 그 임대인이 맞는지, 계약서는 그 임대인 명의로 잘 작성되었는지, 내가 지금 돈을 보내는데 이 계좌가 임대인의 계좌인지 혹은 뭐 다른 사람의 계좌인지 등등을 잘 확인하시면 큰 낭패를 좀 보시는 일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7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